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과 박진만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워벤 신박 오늘 7월 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저승사자 또 등판. 요 기사를 다뤄서 그런지 조회수도 3만 천 이상 나오고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들어와서 보신 것 같은데요. 댓글 읽어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릴 수 있는 거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은 어쨌든 올라야 기분이 좋습니다. 올라야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나오는 변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최근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리원님 1등입니다. 급락장에 심란해서 시계로 할아버지 신간 주식 투자의 그릇 읽으며 마음 달래는 중입니다 하셨고요. 해피자연님, 제니팡님, 그리고 최승열님, 김미연님, 힘모자님 이렇게 쭉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모건 스탠리 정말 싫다. 고점 대비 이제 20%입니다. 개별 주식은 거기에 2배네요. 다시 연초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하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금은 하나도 없지만 5년에 300% 수익이었지만 앞으로 2년은 또 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세희라는 이름과 대한민국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내후년 초까지 시장은 최소한 내후년 초까지 장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시장의 ASC입니다. 7월 1등 따라하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8월부터 시작한다는데 고민입니다. 네. 제가 좀 바로 시작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7월 달에 7월 29일 FMCA 전까지 이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8월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8월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주 참외 공판장에 직접 부탁해서 참외를 보냅니다. 미국에서 온 아드님이랑 채슬리 직원들이랑 드세요. 게르마늄 참외라고. 저는 인턴 중인 주산 거주 정영원입니다. 채슬리 가족이 되어 행복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셋 근무 중인 딸이랑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꼭 한번 들려주시면 저희가 그 따님하고 같이 오시면 저녁 대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맛있는 참외를 성주 참외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심란한 시장이지만 채슬리호의 의지안이 든든합니다. 6개월 전에 친구 4명이 주식해서 돈 벌어 여행 가자고 즉흥적으로 이태리 북부 알프스 돌로미티 트레킹 여행을 예약했는데 드디어 다음 주 출발합니다. 한 친구는 하이닉스 100만 원대부터 팔고 싶어 안달복달 하던 것을 멱살 잡고 끌고 와 이제야 매도해서 여행비 마련하고 랩 가입시켰습니다. 한 친구는 저랑 같이 채슬리 일임하고 나니 이제 우리 소는 팀 채슬리가 키워줄 것이니 저희는 돌로미티의 환상적인 트레킹 즐기고 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 부러워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데 부럽습니다. 솔직히. 저도 제 혼자서 유럽 배낭여행 한 달 동안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어학연수 할 때는 한국 오기 전에 미국 일주를 저희 형님하고 둘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서 저 밑에 마이애미, 키웨스트까지 갔다가 위로 쭉 올라와서 뉴욕, 보스턴 거쳐서 나이아가라 폴 보고 그리고 시카고까지 딱 가니까 딱 3주 21일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제가 21살, 2살 때였는데 3주 내내 그 긴 여행을 닛산 맥시마 차 빌려가지고 렌트카 프리 마일리지로 마일리지 안 되는 걸로 빌려가지고요. 막 갓 제대한 저희 형님이 수방사에 있었거든요. 그 갓 제대한 저희 형님하고 둘이서 그렇게 여행을 하고 21일 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마 집에 가자. 그러면서
거기서 3일 내내 또 달려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왔었는데 그 정도로 저도 이 여행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매일같이 이 워메신 막 찍어야 되고 모닝 브리프 해야 되고 이제 토요일은 별주부전 해야 되고 지금 현업에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요. 요즘 가끔씩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빨리 은퇴해서 좀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에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으로 번 돈 깨서 그 돈으로 이렇게 친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친구분들하고 알프스 이태리 북부 정말 부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아들이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이 경제 주식을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어서 걱정입니다. 경제 초보자가 읽으면 도움될 수 있는 책 추천 부탁드려요. 일단 아드님 이름으로 500만 원을 딱 주셔가지고 주식을 어떻게 사시면 되냐면 그냥 막 찍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분야 1등이라 싶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한 주식 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500만 원으로 하면 뭐 하이닉스 한 주식만 200만 원이고 삼성전자 28만 원이고 삼성전기 150만 원이고 이러다 보면 몇 주 못 사겠네요. 진짜. 삼성바이오 130만 원. 그러니까 안 되겠네요. 1000만 원. 대학생 아들이니까 1000만 원까지 괜찮잖아요. 일단은 돈을 꽂아서 주식을 사줘야 거기서부터 이제 관심이 생깁니다. 지금 요즘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코덱스 200까지 그렇게 해서 한 10종목 이렇게 계좌에 딱 사주면 그 다음부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이 막 났다가 깨졌다가 이러면서 이제 아마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사실 좀 책이 재밌어야 되는데 주식도 안 하는데 주식책 피트린치의 월가의 영웅 이런 책 보면 그거는 아무 못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이 책 제가 쓴 책이라서 그렇지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제목부터가 주식으로 부자 된다고? 진짜? 그러면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 첫 장부터 나오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저금리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쭉 적혀 있으니까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책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방 왔는데도 12등이네요. 저도 계좌 열어보기가 무섭습니다. 으악 형님 살려줘요. 김건호 선수 얘기에 웃었어요. 애들 어릴 때 밖에서 실컷 놀아주고 들어와서 저는 녹초가 됐는데 애들이 바로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였죠. 그때는 힘들었는데 가끔은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저도 4살 손녀의 에너지에 벌써부터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잠자기 전까지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네요. 아이들의 에너지는 어메이징하죠. 젊은 할머니 투알님 화이팅입니다 하셨고 삼전 지금 20%가 넘는데 자 영원히 반도체 붐일 건 아닐 테고 시간 한계가 있을 건데 거기다 환율까지 애플 중국 램 어쩌고 나온 거 감안하며 꼭지인지는 몰라도 대충 거품이 거의 부푼 것 같긴 함. 코스닥 보면 이미 조정 장세 아니 하락 장세인 것 같고 코스피는 반도체 때문에 아직 고점인데 반도체 꺾이면 코스피는 진짜 폭락할 듯이라고 최광순님께서 또 적어주셨습니다. 랩과 이름이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장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과 처슬리가 알아서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 이런 장에도 그냥 편안하게 주식장 지켜봅니다. 내려갈 만큼 내려가면 또 올라오겠지 합니다. 그러니까요. 21년은 인정인데 24년부터 지금까지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네요. 근거도 부족해 보이고. 그러니까요. 24년도에 모건 스탠리의 그 반도체 계열 리포트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어느 정도 좀 말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계속 PC하고 핸드폰
그때 중국이 계속 좀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 시진핑의 3개년도 이 5년씩 잘라서 하잖아요. 2012년 11월 공산당대랑 전국 뭐 인민대회 거기서 주석으로 선임이 됐었고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장기 집권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21년, 22년 그때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뭐 23년도에도 다시 코로나 봉쇄하고 그게 뭐 시위나 집회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핸드폰 수요가 교체 주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중국에서 핸드폰 판매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범용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뭐 겨울이 온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실제 나중에 1년 지나서 이번에는 따뜻한 겨울이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좀 왕실망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좀 오른쪽 어깨를 좀 만들어 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급락장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랩에 가입했는데 수익이 마이너스로 전환했어요. 20% 같은 수익이. 그냥 둬야 할까요? 우선 현금화했다가 다시 운용 요청하는 게 나을까요? 가만히 냅두셔야죠. 네. 가만히 냅두시는 게 낫습니다. 우연히 방송 구독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냥 구독 버튼 누르고 계시면 계속 구독입니다. 그린스펀 부고가 소환한 두 경제학자 칼럼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어머님 40년 군생활로 효도 한번 못하다가 좀 자주 뵈려고 할 때 요양병원 계시다가 드디어 한 달 전 가시고 나니 회한이 많아요. 아이고 우리 방 장군님 그러셨군요. 저희 어머니 그 전시에 8월 달까지 계속 하거든요. 8월 한 중순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 마음이 헛헛하실 때 저희 어머니 전시에 한번 가서 구경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마 많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월 출시한다는 아무거나 펀드는 제가 현금 비중 조절해야 할까요? 해주시나요? 미치도록 기다려. 아무거나 펀드는 아니고요. 이름은 한중미 포커스, 채슬리 한중미 포커스로 출시가 되는데 다행히 이렇게 주가가 이래 빠져주니까 그 퇴직연금 계좌에 서 사실 수 있는 펀드거든요. 그래서 최근처럼 이렇게 주가가 빠져주니까 너무 좋죠. 네. 처음에는 알아서 펀드였죠. 아무거나 펀드가 아니라 알아서 펀드인데 그 운용사에서 비슷한 이름의 펀드가 있다고 해서 채슬리 한중미 포커스로 24일 언저리에 판매가 될 것 같은데 그게 판매 방식이랑 채널 그 부분이 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이 펀드를 편입하실 수 있으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 그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한국, 미국 40, 그리고 중국의 20%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국 시장 별 볼 일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왕 박사가 이렇게 골라서 투자하면서 수익률이 되게 좋습니다. 제가 24년 7월 달에 중국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해서 2년 사이에 한 70몇 프로 수익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왕 박사가 독서거든요. 저는 오늘 하락지수에 개인연금 펀드에서 코스피 200을 조금씩 담고 있었는데 이름 계좌에 알람이 뜨길래 저희가 뭐 현금을 좀 갖고 있었잖아요. 이림 쪽에서는 현금을 좀 갖고 있는 바람에 이번에 올라갈 때 좀 덜 먹었죠. 그래서 랩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좀 문의도 주시는데 랩은 좀 레이싱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현금 따로 현금 마련 안 하고 이번에 새로 설정된 지난주에 설정된 그 KB 랩만 월요일 날 50%만 샀다가 어제 빠지길래 추가로 좀 샀고 오늘 또 빠지길래 또 추가로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 랩은 그냥 주식 다 꽉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설정된 랩은 저희도 랩은 좀 레이싱 하다 보니까 네, 현금 비중이 없고요. 그런데 다른 회사 랩에 비해서는 수익이 그나마 손실이 좀 덜하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임은 현금을 미리부터 좀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5월, 6월 한 5월 달부터 현금 만들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더 올라왔잖아요. 올라올 때 시장만큼 못 먹은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지금 떨어지면서 다시 조금씩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은 6,500에서 9,500, 뭐 이번에 9,300 얼마였으니까 그러면 그냥 쉽게 6,300에서 9,300이라고 하더라도 딱 중간 지점. 중간 지점이 6,300에서 1,500 더하면 되니까 7,8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7,800으로 밑에 그걸 피벗을 중심으로 그 밑에서는 또 분할 매수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사야 되지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코덱스 200을 갖다가 나눠서 그냥 쭉 일단 채워나가는 전략 뭐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시장이 요즘 들어 심하게 요동친다고 말씀하시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이렇게 심할 바에는 차라리 규정이 안 맞더라도 상품 구조를 2배 추종 레버리지에서 1배 추종 인덱스로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기성 거래가 단번에 사라질 테니 시장이 안정되면서도 그 나름의 상품성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하이닉스 주가가 너무 높아서 매매가 힘든 소액 투자자라면 단일 종목 인덱스 ETF를 몇만 원에 살 수 있으니 나름의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계좌 보고 많이 우울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 플러스 주식시장에서는 교만하면 거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다시금 드네요. 중국이 2030년까지 반도체 작업률을 80%까지 달성하겠다는 보도에 대해 박 전문께서 놀라시는 장면이 있는데 과거 2015년 중국이 발표했던 2025년까지 작업률 70% 달성 목표는 20% 초반이라는 결과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계는 해야겠지만 너무 공포감을 가지고 위축되면 상황을 오판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때 중국 반도체 굴기 그러면서 2016년에 지금의 이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 이런 회사들이 설립이 되고 그런데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많이 못 쫓아왔죠.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워낙 이 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사실 2018년부터 미국이 견제가 딱 들어갔잖아요. 그 견제가 안 들어가서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요. 말씀하신 대로 목표로 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2030년까지 작업률 80%.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달성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저도. 어머니 민화전을 어디서 하나요? 우리 세실님이 답변을 달아놓으셨네요. 테람로에 있는 DB금융센터 27층 맞습니다. 1층에서 데스크에 27층 작품 전시회 보러 왔다고 하면 그러면 올라가시면 됩니다. 갑자기 그런 걱정이 되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가끔씩 하시거든요. 삼형제 키우면서 이 교무실에 불려간 거는 둘째 아들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 한 번씩 하십니다. 중학교 2학년 때도 제가 권투글러브 들고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에 또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복싱 글러브 서로 해가지고 막 장난치다가 그 다른 반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그걸 갖다가 압수해가지고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드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 소환해가지고 세 개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런 복싱 글러브 들고 와서 장난치고 논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소환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머니께서 하실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작품 설명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별났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 물론 우리 채밀턴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왜 하는데 그러실 수가 있는데 장도 빠지니까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 왜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저처럼 그렇게 별나고 게으르고 학교 다닐 때 말썽도 많이 부리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좋은 습관, 그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투자 원칙을 꾸준히 지키면서 이 변동성장을 대응을 하면 지나고 나면 주식으로 다 돈 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게 절대 무슨 내가 정보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올바른 투자 원칙과 좋은 투자 철학을 갖고 그냥 꾸준히 거북이처럼 저처럼 이제 말도 느리고 음식 먹는 것도 느리고 그런 사람도 없는데 저 같은 이 거북이도 꾸준히 제대로 돼. 근데 서울로 가야 되려면 서울로 가는 길을 꾸준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유혹이 엄청 많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한 달 만에 300%뭐 종목이 있어요 하면서 그죠? 마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원칙대로.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빨리 주식으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을 떨쳐버리는 게 바로 변동성이라 했잖아요. 그죠? 어제 지커 7X 차 예약자 대부분이 토종 한국인이에요. 전시장에 가서 실제 봤는데 저도 사고 싶은데 가격 대비 만듦새도 좋고 제품이 좋아요. 대륙의 또 하나의 실수죠. 맞습니다. 저희 회사 고객분 중에도 중국에도 공장이 있는 우리 채밀턴 분들이 모두가 다 아는 회사 그 분도 계시는데 그 분도 역시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BYD 중국에서 만든 차 보면 너무 좋다고요. 이미 중국 차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쉽게 따기만 하면 주식이 아니겠죠. 빠지면 한없이 빠질 것 같고 올라가면 내일 더 오를 것 같아 사놓지 못한 나를 후회의 길로 인도하는. 맞습니다. 그죠? 강의를 듣고 싶은데 도움 안 되는 댓글, 내용, 설명만아 답답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듣다 보시면 앞에 내용 듣지 말고 그 뒤에 신문 기사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삼전 닉슨 마이너스 25인데 손절해야 하나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들어갈 때부터 내가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면 칼같이 그죠?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셨으면 나는 이 라인이 깨지면 팔고 나와야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투자로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지금 이 주식을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냐, 투자로 들어갔냐. 투자로 들어갔으면 투자에 맞는 그 투자 원칙을 갖고 하셔야 되고, 트레이딩으로 들어갔으면 트레이딩에 맞는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5인데 손절해야 하나요? 그거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요거 10% 먹고 딱 팔고 나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셨으면 진작에 손절하셨어야 되는 거고, 투자로 들어갔다? 근데 그 투자는 기간은 뭐 6개월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1년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로 들어가신 거면 투자 들어가셨을 때에 어떤 목표가 있었을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회사 주식은 언제까지 갈 것 같은. 예전에 제가 뭐 테슬라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1조 달러 갈 기업이라 생각하고 3천억 달러인가 2,500억 달러 정도 할 때 이 주식은 5년 안에 1조 달러 갈 것 같습니다 했었는데 1년 만에 1조 5천억 달러 갔었잖아요. 이거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르고 제가 생각했던 기업 가치를 훌러덩 넘어섰고, 네, 그랬을 때는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 건데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투자 기간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상패 건의.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감기 몸살이 아니라 폐렴이었네요. 이제서야 회복해서 운동도 다니고 방송도 보고 하네요. 모두 건강 잘 지키길 바랍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아유, 우리 범이 형님이 폐렴 걸렸다고. 나이가 그래도 좀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폐렴이 왔다 가잖아요. 왔다가 또 회복되고 하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2년 전 3월 1일 날 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3년 전에 3월 1일 날 돌아가셨는데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회복이 안 되시죠. 보통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보면. 저도 빨리 일임하고 놀고 싶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오늘 마지막 기사 보고 질문 올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반도체가 오른쪽 어깨 만들고 끝난다고 보고 계시는 건지요?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큰 장이 올 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하시는 큰 장이라는 게 반도체는 끝나고 반도체 외에 종목 정세가 크게 온다는 뜻일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미 큰 장 시작됐잖아요. 25년에 75% 올라갔고 올해도 9,300 갔을 때 우리나라 시장 122%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지금 조정받는 거고요. 처음에 조방원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바통을 이어받았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끝났다고 장이 끝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반도체가 이렇게 떨어질 때 반도체에 무리하게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신 분들이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 반도체 외에 그냥 사놨던 종목들도 다 같이 반대 매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일시적인 조정에서는 좋은 주식조차도 비반도체 주식조차도 같이 빠집니다. 같이 반대 매매 나오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는데 다시 뭐 반도체가 가장 이익 증가율이나 어닝 모멘텀이 좋으면 또 반도체가 바통을 이어받게 되고요. 최근 6개월 동안. 그 반도체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올해 9월 지나서부터는 YOY 이 데이터가 꺾이게 돼 있거든요. 꺾이면서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는 그 밑단의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1억에서 2억이 되면 마용성, 목동, 여의도가 평당 5천에서 1억을 향해 가게 돼 있고 그러면 노원, 상계, 도봉 뭐 해가지고 못 올라가던 서울 외곽도 아니 저기는 평당 2억인데 우리는 평당 2천이야 하면서 올라가게 돼 있고 마지막에는 뭐 지방 또 주요 좋은 자리는 다 올라가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는 게 빌라, 주택, 아파트에 못 올라가던 빌라 주택까지 마지막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부동산하고 주식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반도체가 평당 1억에서 2억 만들어놨는데 괜찮은 주식인데 뭐 제가 가끔씩 이제 뭐 삼양식품도 말씀드리고 하이브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도 거의 200 갔다가 130. 보면 마용성인데 저기는 마용성인데 평당 5천에서 평당 1억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당 5천에서 지금 평당 3천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30-40% 빠졌으니까. 그래서 주식하고 부동산이 다른 점이 그런 점입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주도 주고 가면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주식은 이 삼성전자가 강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여기 마용성, 목동, 여의도가 오히려 빠집니다. 빠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돈 벌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평당 5천이 평당 3천 돼 있는 그런 주식들이 지금 널려 있는데 이 평당 3천은 분명히 평당 7천 최소 평당 6천 7천을 향해 갈 거니까 그래서 내후년 초까지 아주 큰 장 그게 2012, 13, 14, 15년도 그 박스피 장에서 종목들이 뭐 난리쳤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주식도 그렇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랩이든 1입니다. 안 합니다. 먹을 거 없네. 근데 펀드는 펀드 가입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에 놔도 펀드는 운용보수 딱딱 떼가니까 ETF가 됐든 뭐가 됐든 저희는 무조건 수익난 금액에 성과보수만 받기 때문에 가서 뭐 수익 낼 주식이 없다 그러면 저희는 안 합니다. 21년에도 주식 다 팔고 안 했잖아요. 그죠? 저승사자 등장에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주린이입니다. 주식 1만 알고 불정에 혹해서 6월 처음으로 주식 시작했는데 뒤늦게 눈물이 나네요 하셨고요. 가끔씩 이번에도 중앙일보에서 하는 재테크 박람회에서 제가 강의를 했고요. 거기 보면 한 500분 정도 참석할 수 있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또 계속 있습니다. 있을 때 참석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감사한 분들께 햇살에 복숭아를 보내드리는데 올해는 채슬리가 추가되었습니다. 한참 전 주문하였는데 오늘 배송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팀 채슬리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라고 2박스 보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연초에 얼굴 부위로 대상포진이 왔었는데 아이고 병원에 늦게 가는 바람에 부작용으로 신경통이 심하게 남아 있습니다. 신경주사나 처방약도 효과가 없었는데 한솔신약에서 나온 프로신이라는 프로폴리스 제품을 먹고 단기간에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좋은 약 같은데 도대체 어디에 소문을 내야 하나 했었는데 비염에 체력 저하에 몸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프로폴리스 제가 옛날에 2005년부터 프로폴리스 전도사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호실적에도 급락한 삼성전자 증권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가 올 2분기 사상 최대 잠정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이틀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 정점론을 언급하면서 관련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증권가는 이번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을 했고요. 자, 전자가 전날 2분기 잠정 매출액 171조,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을 달성했다고 공시를 했고 엔비디아가 올 1분기의 영업이익을 81조 9천억 그리고 애플이 지난 4분기에 77조 8천억을 발표했는데 이걸 넘어섰죠. 분기 실적으로는 세계 1등. 자,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에도 주가는 부진했는데 삼성은 오후 2시 40분 기준으로 오늘도 좀 많이 내렸죠.
삼성전자가 6.25% 빠져서 끝났네요. 장중에 27만 3,500원 마이너스 7.6%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자, 최근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변화율의 정점에 근접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내 증권사는 이번 조정이 단기 변동성 확대의 영향이라고 판단했고, 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어서 전자와 닉스 중장기 성장 가능성은 살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KB증권이 목표 주가 60만 원, NH투자증권은 53만 원, 하나증권이 48, IM증권도 48만 원 등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이 김동원 연구원이 글로벌 AI 투자가 올해 8천억 달러에서 내년 1조 1천억 달러, 2028년에는 1조 5천억 달러까지 확대되면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AI 우려는 소음에 불과하며 과도한 우려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시장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 투자 계획에 주목하고 있는데, 7월 말 글로벌 빅테크의 실적과 투자 계획 발표가 현재 조정 국면에 있는 반도체 업종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이고요.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7월 말에서 8월 초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 투자 가이던스가 반도체 업종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서 못 산다. SK 하이닉스 ADR이 지금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국장은 수급 비상? 하이닉스 미국 ADR 공모가 수배에 달하는 초과 청약을 기록했고요. 한 10배 정도 달했다라는 가장 최근 속보 본 것 같은데, 이 가운데 폭발적인 수요로 확실시된 ADR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국내 상장주 간의 가격 격차를 노린 대규모 차익거래 전략까지 제시되면서 당분간 국내 증시 수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자, 블룸버그는 하이닉스 ADR 공모에 이 안정적 장기적 성향의 대형 기관 투자자와 기술주 전문 투자자 수요가 몰렸다고 보도했는데, 지난 6일 열린 투자 설명회는 기관 투자자 약 1,000곳이 대거 참석했고요. 특히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파트너스, 베일리 기포드, 코튜 매니지먼트 등 대형 투자사 3곳이 제시한 매수 의향 금액만 최대 지금 한 10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노리치우 화이트오크 캐피탈 투자 담당 이사는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 특히 메모리 반도체 종목은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이라면서 이 같은 희소 가치가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매수 열기에 스위스계 투자은행 UBS는 고객 노트를 통해서 미국 ADR 매수, 한국 상장주 매도 전략을 공고했는데, 자, 향후 ADR이 국내 주식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두 시장 간의 격차를 활용한 차익 거래에 나서라는 제안이고요. UBS는 이 ADR은 보유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비용도 낮아서 헤지펀드의 한국 주식보다 매력적인 이 선택지라면서 한국 상장주를 투자 대상에 두지 않는 이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까지 매수 기반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고요. 한국 주식과 ADR의 상호 교환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ADR의 매력을 높이는데, 한국 주식을 미국 ADR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한국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이 때문에 이 ADR 유통 물량이 제약을 받고 이 점이 오히려 프리미엄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하이닉스가 글로벌 헤지펀드 공매도 전략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수급에도 적잖은 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헤지펀드의 매도 물량이 국내 증시로 쏠리면서 한국에 상장된 하이닉스 주가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차익 거래가 이게 그렇게 이쪽에서 높은 걸 매도하고 싼 걸 매수하고 뭐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적혀 있듯이 오히려 차익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오히려 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립니다. 창간 47주년 기념 AI 투자 포럼을 개최한다라고 돼 있어서 매경 이코노미가 창간 47주년 기념 AI 투자 포럼 7월 28일이고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인데 매경 미디어 센터 12층 이 충무로에 있는 매경 본사 12층 대강당에서 요 AI 투자 포럼이 열리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용덕 바로 AI 대표이사가 AI 혁신을 만든 젠슨왕의 미래 비전과 성공의 비밀, 그리고 오건영 단장이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 점검, AI 혁명과 중앙은행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재만 하나증권 리서치 이 글로벌 투자 분석 실장이 극단적인 변동성과 쏠림 현상, 투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재만 실장이 상당히 자료 내용이 좋잖아요. 그리고 오후 5시부터는 하반기 글로벌 주식시장 위기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박세익 최설리 투자자문 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월간 전망 이런데 참가해 보고 싶다 이런 아까 댓글이 있어가지고요. 그 월간 전망은 지금 인턴십하고 계시는 분들을 어서에서 이 선정을 해서 이 제한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인턴 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석을 잘 못합니다. 그 2,000명이 넘는 분들 중에서 30분 정도를 선정하다 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월간 전망 같은 거 한번 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어제 오늘 댓글에서 아까 있어가지고요. 요 7월 28일 매경 미디어 센터 12점 대강당 여기 QR로 하시면 참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현장 강연을 듣기 원하는 독자께서는 QR코드를 사전 촬영하면 신청 링크로 연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변동성 늪 빠진 코스피, 레버리지의 역습. 자, 요 얘기가 요즘 많으니까 이 스페셜 리포트거든요. 삼성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증시에 이 변동성 촉매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몰릴수록 ETF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기초자산 매매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련 수급이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 변동성을 키울 경우인데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커 코스피 전체도 함께 흔들릴 수가 있고 ETF라는 꼬리가 지수 전체를 흔드는 웹도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도 출시를 후회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효과는 별로 많지 않고 부작용은 너무 커지고 있다면서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고 있다고 정책 실패를 반성을 했는데 금융권에서는 레버리지 ETF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투자자 진입 요건을 높이거나 신규 상품 출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고요. 예탁금 기준을 올리고 일정 기간 신규 인가를 보류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는데 다만 규제 기조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흐를 경우에는 상품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빠르게 출시되고 있는 만큼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근데 사실 뒤늦게 이제 뭐 규제한다고 상장해 놓은 거는 어쩔 수 없고 뒤늦게 규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상장을 시켜 놓은 운용사가 오히려 새로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못 만들게 되니까 오히려 독점적 주의를 더 누리게 됩니다. 오히려 안 했어야 되는 회사에게 더 독점적 주의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새로 뭐 ETF 상품을 출시하는 걸 진입 요건을 높이거나 신규 상품 출시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 이거는 기존의
이번에 이 레버리지를 출시한 운용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할 내용이죠. 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증시 변동성 확대는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코스피 200 변동성 이 V 코스피 추이가 대표적인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개 상품이 상장한 5월 27일 V 코스피는 70.7을 기록했고요.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더니 6월 30일 기준으로는 93.8까지 뛴 상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고점인 89.3을 웃도는 수준이고요. 바구열 애널리스트는 지수가 오르는 상황에서 코스피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재 국면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올해 평균치 59.1보다 변동성이 높았던 구간은 금융위기 때 89.4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69.2 뿐이라고 분석했고요. 그러면서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매매가 지수 변동성을 키운 요인 중 하나라고 봤는데 리밸런싱은 ETF가 목표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기초자산 비중을 다시 조정하는 거래를 말하는데요. 옵션 시장의 이 숏감마와 비슷한 구조인데 숏감마는 통상 옵션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주가가 내리면 더 파는 구조를 말하는데 레버리지 ETF도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기초자산 주가가 오르면 기초자산을 더 사고 떨어지면 더 파는 형태다. 다만 일반적으로 리밸런싱이 지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요.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수백 개의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되고 있지만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엔비디아조차 레버리지 ETF 출시 당시 지수 비중은 2에서 3%에 불과했고요. 현재도 8%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종목의 지수 내 비중이 낮은 만큼 리밸런싱 충격이 지수 전체로 번질 여지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고요. 그런데 한국은 사정이 다른데 삼전닉스 두 종목 비중이 코스피 200 시가총액의 65%에 달합니다. 이 코스피 내에서는 50%가 좀 넘는데 코스피 200 내에서는 65%.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수요에 인해서 개별 종목 변동성이 커지고 지수 변동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현용 애널리스트는 레버리지 ETF가 앞으로 변동성에 미칠 영향은 지금보다 거세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변동성이 다시 변동성을 부르는 구조이고요. 기초자산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 이 레버리지 ETF도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이 사고 팔아야 하고 최근 삼전닉스 주가 진폭은 상당한 편인데 빅테크의 캐펙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완제품 수요 둔화 우려가 맞물린 영향이고요. 두 종목 주가가 크게 움직일수록 리밸런싱 매매 규모도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수급이 다시 주가를 흔들면 변동성이 리밸런싱을 부르고 이 리밸런싱이 다시 변동성을 키우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성이 클수록 레버리지 유지를 위한 리밸런싱 수요가 확대되고 이는 다시 기초자산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변수는 커질 대로 커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몸집인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상장 이후에 지금 AUM 순자산 규모가 3배 가까이 증가했고 기초자산 시총 대비 AUM의 증가 속도가 가파른 상태라서 레버리지 ETF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은 AUM이 커질수록 동일한 수익률 변동에 대한 리밸런싱 규모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거래대금 대비 리밸런싱 비율이 더 높아져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변동성 확대는 이 괴리율 문제로도 번지게 되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전닉스처럼 특정 종목 하루 수익률의 2배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인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가격이 항상 실제 가치와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자산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ETF 매수 매도 주문이 한쪽으로 몰리면 ETF 시장 가격과 이 순자산
가치 사이에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고, 이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괴리율 확대 국면에서는 투자자가 삼전닉스 주가 방향을 마치고도 기대한 수익률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괴리율은 장마감 전 동시효과 구간에서 커지기 쉽고요. 동시효과는 장마감 직전에 일정 시간 동안 매수 매도 주문을 모은 뒤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제도인데,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 거래가 체결되는 게 아니라 마감 시점까지 이 주문을 쌓아둔 뒤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을 한꺼번에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일반 거래 시간처럼 가격이 실시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유동성 공급자, 이 LP의 존재감도 줄어드는데요. LP는 ETF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매수 매도 효과를 내는 증권사인데, 평소에는 ETF 가격이 순자산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ETF 매수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순자산 가치보다 비싸질 수가 있고, 매도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순자산 가치보다 싸질 수가 있습니다. LP는 이때 반대편에서 호가를 내서 가격 차이를 줄여주죠. 예를 들어서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인 ETF가 시장에서 1,500원까지 오르면 LP가 이 매도 호가를 내서 가격이 더 튀지 않도록 하고요. 반대로 시장 가격이 9,500원까지 밀리면 오히려 매수 호가를 내서 가격을 받쳐줍니다. 문제는 동시효과 구간에는 이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완화된다는 점인데, 동시효과 구간에는 주문이 바로 체결되지 않고 마지막에 한번 가격이 정해지는 만큼 ETF의 적정 가격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호가를 내기 어려워집니다. 평소처럼 호가를 내도록 강제하면 예상치 못한 가격에 체결돼서 손실을 떠안을 수가 있고요. 일종의 LP 보호 장치인데,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 왜곡 위험이 커지는 구간이 됩니다. 기초자산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ETF 주문까지 한쪽으로 몰리면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 간의 차이가 갑자기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난 6월 8일에 이 한투 운용의 이 에이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사례가 대표적인데, 당시 하이닉스 주가는 7%대 떨어졌지만 해당 상품은 장막판에 50% 이상 급등을 했고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대량의 시장가 주문이 들어오면서 벌어진 일인데, 당시 괴리율은 90% 안팎까지 뛰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리 아픈 일인데요. 괴리율이 ETF 수익률 편차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인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ETF를 괴리율로 인해서 1,500원에 샀다면 투자자는 출발선부터 5% 비싸게 산 셈입니다. 이후 ETF의 순자산 가치가 12,000원으로 오르면 순자산 가치 기준 수익률은 20%이지만 이 1,500원에 매수해서 12,000원에 매도하면 실제 매매 수익률은 14.3%에 거친다는 거죠. 순자산 가치가 오른 만큼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 괴리율 관리 수준에 따라 같은 기초자산을 추정하는 ETF끼리도 수익률 편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밑에 관련된 비슷한 예가 쭉 나오고요. 다만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 ETF를 무조건 악마화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상품 자체보다 투자자가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뛰어드는 데 있습니다. 자, 투자자가 왜 레버리지 상품을 사는지부터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단순히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을 하면 위험하고요. 실적 발표, 대형 수주, 외국인 수급 유입처럼 단기 모멘텀이 분명할 때 활용하는 편이 낫고, 방향성이 강한 구간에서 짧게 쓰는 상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매수 전부터 매도 시점을 정해두는 편이 좋고,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차익을 실현하고, 반대로 예상이 빗나가면 손절 기준에 따라 빠져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도 단일 종목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이 잠식되는 음의 복리 효과 등으로 장기 투자에는 부적합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음의 복리 효과가 뭐냐면요.
오를 때 번 돈보다 내릴 때 잃는 돈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한 레버리지 ETF가 20% 오르면 120만 원이 되고요. 여기서 다시 20%가 떨어지면 96만 원이 되고, 같은 20% 상승과 하락을 겪었는데도 원금 100만 원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투자금이 조금씩 깎이는 이유이고요.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한데, 미국의 대표적인 레버리지 인버스 ETF 운용사 디렉시오는 자사 레버리지 상품을 전략적 도구라고 설명을 하고요. 레버리지 ETF는 포트폴리오 중심 자산이라기보다 시장 흐름에 맞춰서 일부 자금으로 활용하는 도구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켄첸 글로벌 엑스 인베스먼트 캐나다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근 CFA 협회 기고문에서 이 레버리지 ETF는 적은 자금으로 원하는 시장 노출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자본시장 차원에서도 레버리지 ETF 악마화는 경계해야 하는데 순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해외 레버리지 ETF로 향하던 국내 투자 자금을 한국 증시 안으로 끌어오는 효과가 대표적인데, 황성혁 금융투자협회장은 해외 시장에 투자하던 국내 자금을 한국 시장으로 환류시키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면서 연착륙이 과제라고 지적했고요. 상품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투자자 교육, 괴리율 관리, 과도한 마케팅 제한 등 과열을 관리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과열 논란이 정권업계 책임론으로도 번지고 있는데, 이찬진 원장이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도박판에서 이 뽀찌 뜯는 사람이 제일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면서 이게 증권사 배불리는 결과만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고요.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매매 수수료 규모가 많게는 10조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증권업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수수료 규모부터 잘못됐다는 설명이고요. 증권사들이 라이센스 하에서 행동을 하는 건데 배불린다는 것은 안타까운 얘기라며, 수수료는 5월 27일 상장일 이후로 데이터를 보면 지금까지는 약 500억 정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황성엽 금투협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일각에서는 증권사가 마냥 돈만 버는 구조도 아니라는 항변도 나오는데 이게 교육세 때문이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늘면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도 커질 수 있지만 LP 역할을 맡은 증권사는 ETF 거래 상대방이 되는 과정에서 이 가격 변동 위험을 떠안고요.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기초자산이나 선물을 활용한 해지 거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세금 계산 방식인데 증권사는 LP 해지 거래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이익을 내고 다른 쪽에서는 손실을 볼 수 있는데, 교육세는 유가증권 매각 이익 등 이익 항목을 중심으로 부과돼서 손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실제 벌어들인 순수익보다 세 부담이 크게 잡힐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익만 포함하는 이 교육세 과세 표준과 실질 순손익 사이 괴리가 커지고 있고, 현행 과세 표준 산정 방식이 유동성 공급과 ETF 상품 공급 역할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지속될 경우에는 시장 유동성 저하와 가격 발견 기능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 표준의 손익 통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레버리지 2배짜리 정도는 우리가 코덱스 레버리지 벌써 10년 넘었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2배짜리 레버리지도 상장이 됐는데 그 상장되는 시점이 거의 그 섹터 꼭지 전후로 상장이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올라갈 때 못 먹었던 투자자들이 이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이 2배짜리로 들어가서 먹어야 되겠다. 항상 이래 꼭지에서 포모 현상으로 들어오는데 2배짜리가 있으니까 2배짜리로 내가 빨리 벌어야지 하고 들어왔다가 2배로 터지게 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런 부분은 뭐
시행착오를 겪어서 본인들이 그걸 갖다가 깨닫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레버리지는 파생 상품에서도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그것보다 2배짜리 레버리지보다 파생 상품은 뭐 5배, 6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데 너무 규제를 하면 증시 유동성이라든지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 후진국화될 수가 있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해외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2배짜리까지는 좋다는 거죠. 근데 그 운용사가 저는 도덕적으로 운용사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3년에 2배짜리 2차 전지 2배짜리 그때 상장될 때도 제가 앞으로 저거 마이너스 80% 날 건데 이번에도 2배짜리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클리컬 산업이잖아요. 시클리컬 산업에다가 이 2배짜리를 넣으면 떨어질 때 하여튼 골로 가고요. 올라올 때 빠르게 회복을 못 합니다. 그런 상품을 출시할 때 그 운용사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상품을 출시하는 게 맞는지.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부터 이 고민을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외국 지금 미국에서 3배짜리 하는 거 금지시켜야 된다잖아요. 그 도박입니다. 불법 도박이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돈을 잃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돈을 잃게 돼 있으니까 빨리 증권사의 MTS나 이런 데서 해외 주식 얼마든지 나가서 좋은 해외 우량 주식을 우리가 많이 취득해야 되죠.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50%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미국의 우량한 기업들을 많이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셔야 되는데 이 3배짜리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못하게 주문이 안 들어가도록 빨리 막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삼전닉스가 효자였는데 이젠 국민연금 2분기 국내 주식 189조 수익을 냈는데요. 코스피가 2분기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는 랠리를 이어가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평가액이 석 달 만에 190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1분기 증가액을 100조 원 이상 뛰어넘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고요. 삼전닉스 두 종목의 평가액 증가분만 전체 증가액의 약 80%를 차지하면서 반도체 강세가 국민연금 수익률을 견인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해 공시한 상장사 270곳의 주식 평가액은 총 486조 원나 되고요. 이는 지난 3월 말에 296조 대비해서 거의 190조 증가한 것으로 수익률은 무려 64%에 달합니다. 수익률은 지난해 말 대비해서 1분기 32%의 2배에 달하고 늘어난 평가액도 1분기보다 100조 원 이상 더 불었습니다. 평가액 증가를 이끈 것은 반도체였고 삼전닉스의 보유주분 평가액은 3개월 만에 151조 원 늘어서 전체 증가액의 80%를 차지합니다. 특히 하이닉스의 평가액 증가폭이 삼성을 앞질렀는데요. 국민연금의 하이닉스 지분율은 7.5%로 1분기와 같았지만 평가액은 3월 말에 43조에서 125조 3천억으로 82조가 증가했고요. 삼성 지분율은 7.75에서 7.84로 0.09%포인트 늘었는데 평가액은 76조에서 145조로 한 69조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국내 주식 가운데 삼전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월 말 40.4에서 지난 6일 55.7로 확대가 됐습니다. 평가액 증가의 기준으로는 SK스퀘어가 11조 9,900억으로 3위에 올랐고요. 삼성전기가 보유 지분율 10.46에서 9.95로 줄였음에도 평가액이 10조 4천억으로 증가했고 이어 삼성물산, 삼성생명, SK 순으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이 평가액이 1조 717억 원 줄어서 감소폭이 가장 컸고요.
LG엔솔이 5,700억 마이너스, 한화시스템 마이너스 4,500억, 카카오 마이너스 4,470억, 네이버도 마이너스 4,153억 이렇게 평가 손실이 컸습니다. 2분기 국민연금은 심택, SK 이터닉스 등 19개 종목을 새로 5% 이상 보유 종목에 편입을 했고, 반면 LX 세미콘하고 하나투어 등 21개 종목은 보유 지분이 5%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분율을 가장 많이 늘린 종목은 BH가 7.47에서 13.35, DLENC가 8에서 11, 반대로 주 LG는 9에서 6, SK케미칼은 8.5에서 6.5, 대주전자재료가 9.98에서 7.66, 비나텍이 8.68에서 5%로 지분이 축소됐습니다. 5% 이상 보유 종목은 3월 말 기준으로 274개에서 270개로 소폭 감소했고요. 10% 이상 보유 종목도 34개에서 32개로 줄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한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요. 이 얘기 때문에 좀 시장이 더 밀렸는데, 이란 외무부 휴전 협정 핵심 조항 무력화, 침략 원전 타격할 것. 네. 좀 전에 아까도 단독 속보로 이란이 85곳에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공습과 대이란 제재 조치로 종전 양해각서 MOU의 핵심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면서 이에 따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고요. 유엔 헌장상 자유권에 따라서 침략의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미군의 이란 남부 해안 감시 정찰시설 공습이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규정과 휴전 협정의 군사작전 중단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미 재무부의 이란산 원유 판매 허가 취소도 휴전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 통제권 침해와 미국의 묵인 아래 이뤄지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행동을 거론하면서 이로 인해 휴전 협정의 핵심 조항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고, 긴장 고조에 따른 모든 결과는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주변국에도 경고했는데요. 페르시아만 남부 연안 국가들이 미국이 자국 영토나 군사시설을 이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에 협조할 경우 공범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고,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제평화 유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는데, 동시에 유엔 헌장에 따른 자유권을 근거로 침략의 시작점과 원점을 반드시 타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를 벗어나 오만 연안으로 이동하던 상선 3척을 공격했고, 이후 미군이 이에 대응해서 미군이 이란 내 80여 곳을 공습하자 이란은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했습니다. 원래 기업 간에도 이 MOU 있잖아요. 양해각서. MOU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60일 동안 MOU 했을 때도 사실 저거 시간 벌기 그냥 하고 또 붙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여기에 조금의 내관 역할을 하긴 할 건데, 근데 중동 사태는 절대 시장의 추세를 꺾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의 원인일 뿐이고, 그 변동성의 폭은 시장의 레버리지 포지션에 의해서 그 변동성의 폭은 결정이 됩니다. 네, 변동성 심한 장 잘 대응하시고요.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